마초는 부풍무릉현 출신으로 서량의 고농 중 한 명이었던 마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초는 마등을 닮아 건장하였기에 어렸을 때부터 마등을 따라 전쟁터를 누볐고, 마등이 의형제였던 한소와 사이가 틀어져 전쟁이 났을 때는 한소의 장수 여맹과 일기토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마초는 나이가 젊어 경험이 부족했던 데다 여맹은 마초처럼 한 등바라는 인물이었기에 마초는 죽기 직전까지 여맹에게 두들겨 맞는 흑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조조와 원소의 아들인 원상이 한창 격전을 치룰 시기, 원상은 여양에서 조조의 진격을 저지한 뒤 장수 곽원과 병주자사 고간에게 수만 명의 병사를 주어 하동 지역으로 파견하여 조조의 배후를 노리는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등과 한수 등 관서의 군웅들에게 사자를 보내 그들과 몰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종효가 장기를 마등에게 파견하여 조조의 편에 서는 게 옳다며 마등을 설득하였고, 이에 마등은 원상과의 동맹을 끊고 아들 마초에게 1만여 명의 정병을 주어 조조를 도와 원상의 군대를 공격하라 명합니다. 이에 마초는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곽원의 군대가 강을 건널 때를 노려 공격을 감행했는데, 마초는 전투 도중 다리에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었으나 자루로 자신의 다리를 감싼 채 끝까지 병사들을 지휘하였고, 결국 마초군 장수 방덕이 곽원의 목을 뱀으로써 전투는 막을 내립니다. 마등과 마초는 원상과의 전투에서 조조의 편을 들었으나 조조의 수하가 아닌 독립적인 세력이었기에 조조는 형주의 유표와 유비를 치기 전에 후방을 편안케 하기 위해 마등의 세력을 해산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한 13년 조조가 조정에 들어오라고 마등을 압박하자 결국 마등은 할 수 없이 조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마초의 동생 마휴, 마철 등 모든 가솔들도 마등을 따라 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마등은 자신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데다 조조의 압박 때문에 부득이하게 업으로 이주했지만 양주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장남인 마초를 양주에 남깁니다. 이렇게 마초는 홀로 양주에 남게 되었는데, 이 선택은 훗날 마씨 일족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만약 아무런 병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마등 일족은 양주에서의 영향력도 유지하며 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불행하게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한 16년 조조는 한중의 장로를 토벌하기 위해 종효와 하우연을 시켜 대군을 움직였는데, 관서의 군웅들은 이것이 조조가 장로를 치는 척하면서 자신들을 기습하려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마초 한수를 포함한 대다수의 양주 군웅들은 연합하여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고, 그 숫자만 10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마초는 아버지 뻘인 한수를 도독으로 삼은 뒤 한수에게 예전에 종효가 저 마초로 하여금 장군을 공격하라 한 적이 있었으니 관동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 마초는 부친을 버리고 장군을 부친으로 삼으려 하니 장군께서도 자식을 버리고 이 마초를 자식으로 삼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마초는 양주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조와 맞서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곧 조조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폐륜하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마초와 한수 등이 반기를 일으키자 홍농 및 풍익의 많은 현읍이 그들에게 합류하였고, 그 기세에 힘입어 관서연합군은 장안의 종효를 무시하고 곧장 동쪽으로 진격하여 동간에 이르렀고, 조조도 대군을 이끌고 동간으로 옵니다. 조조는 관서의 군대가 막강하다고 생각해 전면전을 펼치지 않으려 하였고, 이에 포판진을 통해 황하를 건너 관서연합군의 배후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조조의 명에 따라 모든 군대가 도하작전을 시작했고, 대다수의 병사들이 강을 건너갔을 즈음 마초가 단독으로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는 조조군을 향해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마침 조조는 가장 후미에서 강을 건너려 했기에 마초의 기습 공격을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초는 조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조조 휘하 장수들의 활약으로 인해 조조는 무사히 강을 건넙니다. 사냥 공제기에 따르면 마초는 조조의 계략을 눈치채고는 한수에게 응당 위수 북쪽에서 적들을 막으면 저들은 20일이 지나지 않아 하동의 곡식이 닿아여 달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나, 한수는 적들이 강을 건너게 한 다음 강 가운데서 몰아붙인다면 오히려 통쾌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며 마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마초가 한 말을 나중에 듣고서는
마초 저 녀석을 죽이지 못한다면 빛이 내가 묻힐 땅은 존재하지 않겠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관서연합군과 조조의 군대는 공방을 펼치며 위수를 중심으로 전투를 벌였고 그 와중에 마초와 한수는 조조에게 서신을 보내 황하 서쪽의 땅을 떼어줄 것을 요구하며 화친을 청했으나 조조는 거절합니다. 마초는 조조가 거절하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러 번 싸움을 걸며 다시 땅을 떼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인질도 요구했는데 이때 조조의 책사였던 가우가 그들의 제안을 거짓으로 허락하라고 한 뒤 마초와 한수를 이간질하면 쉽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고 조조는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렇게 조조가 영토 할양과 인질 요구에 응하자 속아 넘어간 한수는 조조에게 회담을 제안하였고 조조는 한수와 만나 군사에 관한 말은 하지 않고 손뼉을 치고 웃으며 과거 친분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만을 나눈 뒤 회담을 끝냅니다. 회담이 끝난 뒤 마초가 한수에게 조조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묻자 한수는 있는 그대로 별말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연히 마초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이때부터 마초는 한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조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곳에 글자를 수정한 서신을 한수에게 보내 마치 한수가 서신을 고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고 마초는 그 서신을 보고는 더욱더 한수를 의심하게 되어 결국 둘의 사이는 갈라지게 됩니다. 관서 군웅들의 연합체제가 큰 힘을 내려면 그들 사이에 결속이 강해야 하는데 가우의 계략으로 이 결속이 무너져 버렸고 이는 곧 내부 분열을 야기했기에 조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감행해 관서 연합군을 박살냈고 이에 마초는 양주 지역으로 도주합니다. 조조는 안전까지 마초를 추격했으나 소백이라는 자가 하간에서 모반을 일으켜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고 시간을 번 마초는 아버지인 마등 시절부터 자신까지 쌓아온 어마어마한 명성을 바탕으로 다시 세력을 불립니다. 당시 마초가 가진 위명이 어느 정도였냐면 마초가 천수군 상규현에 이르자 현령이었던 염원이 마초를 막으려 했으나 군민들이 합세해 마초를 받아들였기에 오히려 염원이 도망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양부라는 인물이 조조에게 마초는 한신 영포의 용맹을 갖추고 이민족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대군이 돌아가 이를 엄히 방비하지 않는다면 농상의 여러 군들은 국가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다시 세력을 회복한 마초는 곧바로 양주자사 위강이 있는 기성을 공격해 항복을 받아냈고 지원으로 온 하우연의 군대도 격퇴시킵니다. 마초는 전투에서 승리한 뒤 양주자사 위강을 죽이고 그의 세력을 흡수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선택으로 위강의 세력들은 마초에게 거짓 복종한 뒤 몰래 위강의 복수를 다짐하였고 양부, 강서, 양관, 조구를 중심으로 마초를 토벌하기 위한 계책을 수립합니다. 건한 19년 먼저 양부와 강서가 노성에서 반기를 일으켰고 이에 마초가 군대를 이끌고 기성을 나서자 양관 조구가 기성의 문을 걸어 잠근 뒤 마초의 처와 자식들을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양부는 5군데의 상처를 입으며 형제 중 7명이 전사할 정도로 격렬하게 마초의 군대와 맞섰기에 마초는 노성을 함락할 수 없게 되어 진퇴양난에 빠져버렸고 할 수 없이 도망쳐 한중의 장로에게 몸을 위탁하게 됩니다. 마초의 명성이 어찌나 뛰어났던지 장로는 그를 사위로 삼을 생각도 하였고 마초가 양주를 재탈환하겠다며 군사를 요청하자 군대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초는 장로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양주로 진격하여 기산을 포위했으나 하우연과 장합이 빠르게 지원을 왔기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합니다. 마초는 장로에게 우대받았으나 그가 함께 일을 도모하기엔 부족한 인물이라 생각해 항상 고민에 빠졌고 거기다 장로의 장수였던 양백 등이 그의 유능함을 시기하자 장로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유비가 촉으로 들어와 성도의 유장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은밀히 서신을 보내어 항복을 청하니 유비가 사람을 보내 마초를 영접하자 마초는 군사를 거느리고 유비에게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초가 얼마나 급하게 한중을 빠져나왔는지 장수 방덕과 첩인 동시 아들 마초를 한중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마초가 유비에게 합류한 뒤 병사들을 이끌고 성 아래에 도착하자 성도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유장이 이내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을 했다고 하니 마초의 등장이 유장의 항복에 영향을 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전략에 따르면 유비는 마초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는 기뻐하며 내가 익주를 얻었구나 라고 외쳤고 실제로 마초가 도착한 후 열흘이 지나기 전에 성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마초가 유비의 밑으로 들어간 이후의 기록을 보면 장비와 함께 하변에 주둔하여 별동대를 이끌고 위나라 군대를 견제한 것 이외에는 군대를 지휘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혹자는 유표가 명성이 뛰어난 유비가 자신의 수하에 들어왔어도 견제하며 써먹지 않은 것처럼 유비도 명성이 뛰어난 마초를 견제하여 그가 군대를 지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비에게 합류했을 시점의 마초는 번아웃 상태라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먼저 마초의 가족 잔혹사를 살펴보면 마등이 의형제였던 한수와 사이가 나빠져 다퉜을 당시 한수의 역공으로 인해 마등의 처자식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마초가 자초한 일이긴 했으나 조조는 동관에서 마초를 격퇴한 뒤 업에 있던 마씨 일족을 전부 죽였는데 마초는 이 일로 아버지와 동생들을 포함한 일가 친척 200명을 모두 잃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되었듯이 양조자사 위강의 부하들에게 속아 처자식을 잃었고 이후 한중에 남겨둔 첩도 뺏기고 아들 마초까지 장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마초는 사연속으로 가족을 잃는 고통을 맛보는데 보통 난세에 가족과 친지들이 죽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마초 같은 상황에 처한 인물은 드물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초의 심정을 보여주는 일화도 존재하는데 전략에 따르면 마초가 한중의 장로에게 몸을 이탁하던 시절 첩의 동생인 충이라는 인물이 정월 초하루 아침에 마초에게 술잔을 따르며 장수를 바라자 마초는 가슴을 치고 피를 토하며 가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축하를 한단 말인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한 장무 2년 마초는 임종을 앞두고 유비에게 신의 가문은 200여 명이 조조에게 주살당해 거의 없어지고 다만 종제 마대가 남았으니 미천한 제 가문의 제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폐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외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며 마대를 챙겨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47세의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마초가 동관에서 조조와 전쟁을 치룰 당시 조조는 한수 마초 등과 단독으로 회담을 하였는데 조조는 오직 허저만을 데리고 이들과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본래 마초는 자신의 완력으로 조조를 죽여버릴 생각이었으나 곰같은 허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바라보았기에 마초는 조조를 공격할 생각을 접었다고 합니다. 팽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자신의 재능을 믿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며 까불다 제갈량에게 걸려 좌천당했는데 그 이후 마초를 찾아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마초에게 그대가 외부를 맡고 내가 내부를 담당하면 천하는 충분히 평정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역의 말을 합니다. 마초는 먼 곳에서 떠돌다가 유비에게 왔기에 항상 위험과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팽양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 팽양이 했던 말을 그대로 유비에게 일러 바쳤다고 합니다. 사냥 공제기에 따르면 마초가 유비에게 합류한 이후 유비가 자신을 후대하자 마초는 유비의 자를 부르며 친근하게 지내니 그것을 본 관우와 장비는 열이 뻗쳐서 유비를 찾아가 마초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유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으나 장비는 마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회가 열려 마초가 참석했는데 관우와 장비가 칼을 쥐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는 유비의 자를 부르지 않으며 유비를 존중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송진은 이 사냥 공제기의 기록에 대해 마초는 궁박해져 유비에 귀의해 그의 자기를 받았는데 어찌 오만하게 유비의 자를 부를 수 있겠냐면서 사냥 공제기의 기록이 추잡하고 헛되고 그릇되다고 평가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마초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